반갑습니다. 정답원입니다. 7월 모의고사 감상평 들고 왔습니다. 제가 부제로 3월, 5월 모의고사의 데자뷰다 이렇게 한번 달아봤는데 왜 이렇게 부제를 달았는지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. 오늘은 정답률을 먼저 볼 거예요. 제가 그동안의 총평에서는 정답률을 맨 앞에서 다뤘던 적은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정답률을 먼저 볼 거고요. 그 다음에 해설 강의 이번에도 찍어 드릴 건데 전문항은 아니고 일부 문항만 찍겠습니다. 해설 강의 예고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멘탈 세팅. 이제는 정말로 수능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. 시간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수험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. 그리고 7월 모의고사 이후에 실질적인 공부 방향에 대한 안내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먼저 정답률입니다.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 기준이에요. 이거 영상 찍기 직전에 저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그 풀소스 페이지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. 정답률 50%가 안 되는 문제만 모아봤더니 화작 선택자들은 3개, 그리고 언매 선택자들은 2개예요. 공통으로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게 12번, 30번이죠. 정답률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. 이 30번은 좀 차이가 큰가? 어쨌든. 그리고 11, 12번이 같은 지문에 있는 거거든요. 그 콘크리트 제시문. 자, 보시다시피 고난도 문항이 굉장히 적습니다. 뭐 3개, 2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. 그리고 이번에는 선택 과목 정답률도 꽤 높은 편이에요. 제가 지난번 교육청 모의고사 5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5월에 그 화작의 킬러 문제가 있었다. 그래서 제가 그거 해설해드렸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선택 과목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좀 딱 짚어가지고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화작 언매 전반적으로 무난했다. 자, 이 제시문 2개 있죠. 이 12번과 30번이 들어있는 제시문 2개.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이 10에서 13번 콘크리트 제시문은요. 여러분 5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봤던 그 자기요변 유체. 이 건물 흔들릴 때 그거 흔들림 감소하는 그 내용 있죠. 기억하십니까? 나만 기억하니? 자, 그거랑 비슷하고요. 느낌이. 그리고 현대시 오답률 높은 거는 여러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때 현대시 때문에 고생 좀 하셨잖아요. 그거랑 비슷하죠. 제가 이걸 갖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. 아니 3월, 5월에 분명히 이런 패턴으로 변별을 당했는데 이번에 지금 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문제죠. 물론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 일부는 당연히 극복을 했을 거예요. 근데 정답률 데이터를 보세요. 지금 집단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변별을 다 당해주고 있어요. 이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제가 이 2개의 제시문을 풀어드릴 거예요. 11, 12번 그 독서 최고난도 문항이죠. 이것과 그 다음에 30번 문학의 그 현대시 보기박스 문제 이 2개를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. 화작 언매는 이번에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. 제가 시험 볼 때마다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사실 수능 말고 중요한 시험은 없어요. 물론 평가원 시험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요한 모의고사라는 게 있냐 싶지. 특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교육청 모의고사 여러분 표현으로는 느낌도 평가원스럽지 않고 하다 보니까 물론 그건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도를 부여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3월에 틀렸어. 5월에 틀렸어. 그러면 그 유사 패턴들을 다음에 만났을 땐 안 틀려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어야 되는데 점수랑은 별개로 그렇죠? 그랬는데 이번에 또 틀린 거죠. 콘크리트 나오니까 정보량이 많아 틀리고 현대시 보니까 아니케어 틀리고 이것을 내가 약점인 게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죠. 지금 현역들이 집단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, 이걸. 물론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. 여러분 선배들도 다 똑같았어요. 이 문제라는 거죠. 근데 봐요. 아무리 교육청이 평가원이랑 느낌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같은 패턴으로 계속 변별을 당하고 있다. 이런 마인드로 수험생활을 해왔다. 그럼 여러분 6월에 드러난 약점은 9월에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렇게 안 돼요, 사람이. 물론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야. 열심히 하고 있겠지.
열심히 하니까 이 영상도 눌러봤고 했겠죠. 근데 그냥 막연하게 문제 푸는 양을 늘리고 어떤 커리큘럼을 바꾸고 이런 걸 해나가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면 오르겠지?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기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. 3월, 5월 그리고 6월에 모의고사 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와, 나 이거 못하네. 나 이거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 하면서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통해 보완을 해서 이번에 점수를 냈단 말이에요. 많은 학생들이 변별당한 문제들이지만 틀리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.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. 유사 패턴을 계속 똑같이 당해주니까 그런 밈이 도는 거예요.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. 납득이 되죠. 똑같이 내도 돼. 그래도 줄 세울 수가 있거든. 그럼 봐요.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먹어야 돼. 역으로 생각하면 진짜 쉬운 게임인 거야. 필요한 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다. 여러분 인터넷 강의의 완강률이 처참한 건 아시죠? 뭐 그냥 누구의 수업이든 상관이 없어. 그거를 끝까지 완강을 해내는 사람 자체가 몇 퍼센트 안 돼요. 한 자릿수예요. 한 자릿수. 그러니까 퍼센트로 한 자리라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신을 차린다고 하면 뭐 역전 못할 것도 없어요. 주변에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폼, 자세, 그러니까 겉보기, 물리적인 폼이나 자세만 열심히 하는 거고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필요한 걸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드러난 약점들 모의고사 많이 봤잖아요. 명확해 해야 될 게. 여기만 보완을 하셔도 9월에 충분히 상승이 있을 것이고 그걸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이 약점 보완 위주로 공부를 하겠죠.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전이 생기는 거예요. 이미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는 앞에 모의고사에서 확인이 된 거야. 이해되죠?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주시면 좋다. 그럼 7월 모의고사 이후에 무슨 공부를 할까요? 그러니까 이 얘기 하자고. 일단 제 얘기를 듣고 설득이 되셨다면 9월까지는 그동안 드러난 약점만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.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국어 성적이 떨어지진 않아요. 이미 잘하고 있는 건 앞으로도 잘할 수 있고요. 여러분이 국어를 예를 들어서 그 콘크리트 제시문이나 지난번 그러니까 자기유변 유체 이런 것들을 잘 해보고 싶어서 그런 평가원 제시문들을 모아서 본다고 할 때 그럼 그거 하느라 다른 거 못 봐서 성적이 떨어지냐? 그럴 일이 없다는 거야. 어차피 국어 공부는 본질적으로는 그 결이 다 같기 때문에 내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신장되는 과정은 어떤 소재로 공부해도 비슷해요. 그러나 내가 구체적인 목표의식이 있어서 특정 부류의 제시문을 연습한다. 이건 느낌이 좀 다른 거지. 어쨌든 약점 보완에 집중을 좀 해보라는 거죠. 아, 이 시기엔 뭘 해야 되니까 라는 건 없어요. 여러분에게 맞는 공부를 해야죠. 지금 내가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러 간다. 이렇게 가셔야 돼요. 그럼 봐요. 이번에 7월 모의고사 때 3월, 5월 모의고사의 데자뷰를 느꼈을 거란 말이야. 이거 못 느꼈으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야. 그치? 자, 그러면 9월에 같은 장면 또 보실 거예요? 그냥 그거 안 되지.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아는 거 반복하느라 그냥 막연하게 양만 늘려가면서 의미 없이 시간 보내다가 그냥 공부하느라 시간을 보냈지만 실력이 안 오르는 이제 그런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. 여러분이 열심히 했으면 보상을 받아야죠. 저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노력에 방향을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콘크리트 제시문이 어려웠다 그러면 일단은 5월 교육청 제가 해설 올려둔 거 있죠. 자기유변 유체 해설 올려둔 거 이것을 참고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번 콘크리트 제시문하고 저 자기유변 유체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그리고 이전에 평가원 제시문들 중에서 여러분이 좀 이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는 제시문이 있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.
이런 것들을 다루는 주제에는 저희 수업 중에는 다풀담 독서 주제 1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수강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현대시 만약에 어려웠다. 그러면 제가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현대시 해설을 올려뒀으니까 그 시를 읽어가는 과정들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, 이 현대시 독해에 대해서는 제가 다볼담 문학 주제 1에서 다룹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. 해설 강의는 제가 이번에 7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, 이것은 제가 주말 중에 찍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, 여러분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적이 안 오르냐에 대해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이 이유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. 우리가 약점이 드러났는데 그걸 보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랄까 막연하게 이거 뭐 컬이 따라가면 오르겠지, 이거 다 풀면 오르겠지, EBS 보면 오르겠지, 평가원 N 회독하면 오르겠지, 이런 기대로 이 공부에 임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얻어 걸려서 성적이 오르면 좋은데 얻어 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부터는 하반기는 여러분이 상반기에 열심히 했다는 전제로 구체적인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. 아시겠죠? 긴 얘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에는 7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.